반갑습니다. 저는 주인도 3번쯤 헤매는 이천의 길찾기 아주 어려운 곳에 위치한 산타의 돌짜장을 맡고 있는 김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례 발표를 해야 하는 이유가 꼭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저의 주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산타의 돌짜장 브랜딩 전략과 과정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목차는 산타의 돌짜장이 왜 브랜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브랜드를 만들려면 컨텐츠를 만들고 스토리를 쌓아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컨텐츠를 쌓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던 부분을 사례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타의 돌짜장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온마를 시작한 지 1년하고 4개월이 되었습니다. 1년하고 4개월, 정말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식당은 정말 될 듯 말 듯한 식당이었습니다. 길이 찾기 어려워서 한편으로는 온마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마 길 찾기가 어려워서 손님들이 오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저가 이제 조금 이런 상황을 아신 뉴욕 삼합 대표님과 산내 돌짜장 대표님께서 온마를 소개해 주셔서 저는 온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마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많은 발전을 이루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수업을 들어오니까 교수님께서 온마에 들어와서 블로그를 아주 열심히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키는 대로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쓰라고 하시니까 열심히 블로그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블로그를 열심히 쓰라고 하셔서 열심히 썼고,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수업에서 내용하신 말씀들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실천하면서 저희 식당에 적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마를 시작하고 나서 3번의 행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아주 강력한 유튜버가 왔어요. 푸디랜드가 방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제가 나중에는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오게 됐는지 경로를 여쭤보니까 마지막에는 이 주인이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한 푸디랜드가 왔다 갔었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 이천에서 가볼 만한 곳, 그 중에서 식당으로서 쌀밥집도 아니고 저희 산타의 돌짜장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마지막으로 제일 강력했던 미우새가 방문해 주었습니다. 너무 방송을 잘 찍어 주셨고, 저희의 특별한 그 음식의 메뉴들, 맛있게 먹는 그 방법들이 너무너무 메뉴가 잘 나가서 정말 많은 손님들이 와주셨고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들 너무 아시겠죠? 네, 좀 재밌게 표현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요 4천만 원은 온마를 시작하기 전에 매출입니다. 그 다음에 이 2억은 제가 가장 큰 성과를 냈을 때 매출이 2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의 꿈의 매출도 이것보다도 훨씬 작았어요. 이 매출은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매출이었죠. 하지만 이 4천만 원의 매출은 저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이었었거든요. 그것조차도 저희는 너무 감사했어요. 맨날 적자였었거든요. 근데 그 4천만 원에서 2억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온마를 시작하지 않고 블로그를 쓰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성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당연히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우새가 왔다 가면서 돌짜장과 양념게장의 그 조합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저희랑 똑같은 메뉴로 식당을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돌짜장 하는 식당에서 양념게장을 함께 팔기 시작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식당 메뉴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 우리 집의 매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아닌 다른 곳에서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어 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것은 산타의 돌짜장 브랜딩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1년 4개월 공부는 좀 했고, 그렇다고 아직 뭐 너무 부족하지만 공부도 했고, 그렇다고 맨날 저희 집에 와서 누가 방송을 찍어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유튜버가 맨날 우리 집에 와줄 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 브랜딩이 돼서 바이럴이 일어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례를 발표하는 이유도 나를 알리고 우리 식당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또 사례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유튜브를 활용해서 말이죠. 정말 어떻게 브랜딩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23기 때 교수님의 주제가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수업은 나를 위한 수업이야. 정말 너무 감사했죠. 근데 또 공부를 하면서 아직 제가 공부가 조금 부족해서 좀 답답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제가 컨텐츠를 쌓아 나가고 스토리를 이루어 나갈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우선 제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을 더 가치를 입히고 더 부각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이 저희 집은 이름도 너무 사랑스러운 루돌프 양념게장입니다. 교수님께서 장명해 주셨거든요. 정말 저희 산타의 돌짜장, 루돌프 양념게장, 정말 조합이 저는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는 돌짜장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루돌프 양념게장의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돌짜장을 주문하시면서 70~80%가 양념게장을 같이 주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또 루돌프 양념게장의 이 꽃게가 연평도 꽃게이기 때문에 한 입 베어 묻는 순간 살이 막 후들들 떨어집니다, 진짜. 그래서 손님들이 그거를 경험하면서 더 만족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또 하나의 자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님들 보이시죠? 아침부터 대기하셔, 이날은 평일이었어요. 일본 손님이십니다. MZ세대 분들 오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드시고, 모자이크 처리해도 너무 잘 보이시죠? 그리고 살이 짜는 재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 살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짜는 재미, 그리고 다리 끝까지 살이 차 있기 때문에 끝까지 몰입해서 드실 수 있는 이 양념게장의 컨텐츠를 쌓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양념게장의 컨텐츠를 쌓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교토로 컨셉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교수님과 엄마분들과.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하치다이메 기에이. 저번 주 교수님께서도 수업에 언급하셨던 내용입니다. 파사드는 일반 식당이랑 별로 큰 차이가 많이 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는 테이블링이 없어서 굉장히 줄을 나래비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사람들이 보는 공간에서 가마솥으로 밥을 짓는 모습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저는 하치다메 기에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음식을 정말 가치 있게 담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소꿉 장난이 따로 없습니다. 어디서 보리도 좀 꺾어 놓은 것 같고, 작은 음식 하나, 많이 주지도 않지만 오밀조밀 각자의 그 음식이 돋보일 수 있도록 굉장히 섬세하게 해놨더라고요. 하물며 김을 석장 넣어놨는데도 나무로 된 이런 보석함에 딱 넣어가지고 진짜 이게 무슨 진귀한 김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개인화된 서비스였어요. 그릇도 손님들에게 권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었고, 그 다음에 셰프가 나와서 마지막에 이 맛있는 밥을 먹고 누룽지를 만들어서 손님에게 나눠주시며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서비스조차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화두가 된 것은 요것이었습니다. 수레입니다. 요 동그라미 구 안에는 죽이 아주 조금 들었어요. 저는 근데 사실 그냥 수레네, 죽이 들었네, 조금 적네, 그냥 거기서 느꼈다면 뉴욕삼합 대표님께서 저한테 아이디어를 이걸 보고 주셨어요. 루돌프 양념게장이잖아요. 루돌프 양념게장도 이렇게 썰매를 한번 태워보는 건 어때요? 이렇게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유레카,
이거다 싶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다른 거는 내가 지금 하기도 어려운데 차라리 내가 몸으로 뭔가 만드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토에서 나오고 대표님에게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제 공방으로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가구 공방이나 나무 공방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게 글라인딩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곡선이 나무로 곡선을 만드는 부분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공방 대표님과 협업을 해보려고 했지만 제가 먼저 설계도부터 먼저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설계도를 보는 순간 조금 너무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다 보니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희 식당과 가까운 곳에 공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계도를 받는 순간 또 마지막 3D 설계도를 받는 순간 여기서 해봐야겠다고 썰매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우선 저희는 게장이 한 접시 반 접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그 두 가지의 접시가 썰매에 잘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접시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는 게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나 모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모습의 썰매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진으로는 좀 통통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되게 그냥 봤을 때는 날렵하니 모양이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썰매가 나왔으니까 접시를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교수님께 이렇게 올리면 어떨까요? 여쭤보니까 교수님께서 아니 더 썰매같이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페인팅도 하고 색깔도 더 화려하게 하고 좀 더 사진 찍고 싶고 좀 더 강렬하게 만들라고 저에게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페인팅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우선 제가 색칠을 해볼까, 우리 아이들을 맡길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작가분들한테 전문적인 작가분들한테 좀 클래식하게 맡길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요즘 릴스를 아주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MZ세대들한테 그 정체성과 아이덴티티함을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MZ세대 작가들과 젊은 친구들과 콜라보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섭외된 작가분은 서현순대 대표님의 따님이 미술학도시거든요. 그래서 서현순대 대표님 따님과 따님께 부탁을 드렸고 또 릴스로 찾아보니 또 Y대 디자인과 다니시는 새내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시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젊은 분인데도 아이콘도 만들고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서현순대 대표님 따님이 만들어주신 썰매입니다. 지금 높낮이가 저희가 여러 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고 이렇게 색깔을 칠했는데,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썰매가 나왔으니까 손님들한테 시험을 해야 되겠죠. 우선, 저희는 음식이 나가는 멘트부터 좀 다르게 했어요. 옛날에는 손님 짜장면하고 양념게장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올려드렸다면 이제는 손님 루돌프 양념게장 썰매 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손님들도 인식을 하시는 거죠. 아, 이게 썰매구나. 그렇네. 페인팅도 어머 정말 맞네. 아이고 이 무늬가 마음에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야기거리가 생겨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한날 부르셨어요. 아니 저기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썰매를 태워주고 우리는 그냥 이런 접시인데 저거는 뭐 프리미엄인가요?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손님이 제가 원하는 바를 너무 정확하게 캐치하셨구나. 손님이 보셔도 그냥 접시만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썰매를 태워주니 더 프리미엄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하치다임의 기회에서 느낀 것처럼요.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선 저는 제일 처음에는 너무 잘하려고만 했는데 그러다가는 시간이 다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우선 이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썰매를 하고 나니까 또 재밌는 광경이 생겼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일어서서 게장을 짜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높다 보니까 앉아서 짜기에는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이 게장을 짜주려고 서가지고 모두들 이렇게 서서갈비처럼 서서 게장을 먹는 이런 모습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불편한 상황이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것도 우리 집의 감성이다. 이것도 우리 집의 재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갑니다. 저는 지금 컨텐츠로 썰매만을 하나 만든 겁니다. 썰매를 하나 만들었다고 컨텐츠가 다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브랜딩이 되어가는 게 아닌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썰매를 하나 만들어 보니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썰매를 만드니 손님들에게 이 썰매를 알려주기 위한 POP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안내를 해드리는 멋진 사진과 멋진 글귀로 POP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메뉴북입니다. 메뉴북은 정말 유명한 식당, 잘하는 식당만이 가진 저는 그런 메뉴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도 어쩌면 이렇게 컨텐츠를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어쩌면 저도 메뉴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앞으로 목표는 지금 바로 앞으로의 목표는 POP와 메뉴북을 잘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 미우새를 방영하고 나서 정말 많은 손님들이 와주셨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찾아주실 줄이야 할 정도로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저희 직원분들 정말 분주하지 않고 조직력 있게 섬세하고 아주 따뜻하게 그렇게 손님들을 맞이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바쁠 때도 늘 잘하는 식당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손님들에게 제가 제일 잘하는 마케팅은 손님에게 잘하는 마케팅입니다. 그거를 계속 유지하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교수님이 이런 매출을 꼭 목표로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그 말씀 하셨죠. 쓰고 뱉으면 이루어진다. 근데 정말 저 그랬었거든요. 제가 말로 하고 쓰니까 정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의 희망 매출은 지금 저의 꿈의 매출은 지금 도달을 했으니 앞으로 좀 더 매출을 조금 더 잡아서 제가 좀 더 그래도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또 의욕도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더 달려가 볼 예정입니다. 저의 얘기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대표님들께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다들 어려우신데 우리 다 같이 모두 함께 나가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